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오늘은 광복절이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영화를 좀 보러 가자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정말 광복절에 봐야 할 영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사실 말이 많아요. 덕혜옹주가 300만 관객을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덕혜옹주는 역사를 왜곡한 거다.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역사 지식을 주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역사가 왜곡이 됐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 리뷰들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덕혜옹주는 고종의 딸이잖아요. 근데 고종은 60이 다 된 후에 옹주를 얻었는데, 실제로 고종에게는 9남 4녀의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비운의 시대에 태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오직 3남 1녀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생존했다고 해요. 고종한테는 유일한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았죠. 그런 점은 영화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고종이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 거의 이게 일본에서 이 마지막 공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본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학교를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도 일본 유학길에 올라가라. 일본에 가서 완전한 일본인이 돼야 된다. 하고 덕혜옹주를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영화에서 보시면 덕혜옹주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인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상해로 망명을 하자 라는 그 부흥에 입어서 어느 정도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뭐 한글 학교에 가서 자기가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공장에 가서 자국민을 위한 어떤 소신껏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감독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도 알아요. 덕혜옹주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었대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녀니까 그녀가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박해일 씨인데, 이게 김장한 장교 역할을 해요. 김장한 장교인데, 원래는 이 김장한 장교가 고종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덕혜옹주하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벌써 8살, 10살 이때 때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 둘을 점지어 뒀어요. 그런데 고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무산이 됐고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은 보시면 평생 덕혜옹주를 지키는 독립운동가로 나와요. 근데 역사 왜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김장한 장교는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대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김장한 장군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지만 극적으로 이제 덕혜옹주와 이제 약혼했다라는 그 어떤 타이틀로 허구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예진이 연기했던 이 옹주, 실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결국 옹주는 일본의 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돼요. 실제로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그녀가 14살 때 조국을 떠났죠. 그런데 그녀는 거의 60세 이상의 할머니가 다 돼서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약간 이제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면 김 장관이 막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김 장교의 형이 이렇게 기자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왕정 정치가 끝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족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창경궁인가 어디 그곳에서 머무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약간의 그 정신 착란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의 라미라씨. 나 라미라씨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나 이 여자 어떡해요. 이 여자 어떡하죠? 자, 라미라는 극 중에서 덕혜옹주를 모시는 이제 궁녀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일본으로 옹주가 유학을 떠나고 나서 같이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옹주 옆에서 항상 되게 굳건하고 약간 쾌활한 성격으로 옹주를 지켜내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 장면. 라미란의 마지막인 듯 마지막 같은 마지막인 너. 그 장면 아시죠? 아, 그 장면에서 정말 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라미란의 연기 그 구성도 너무 좋았고, 일단 라미란은 사람을 웃고 울고 엄청나게 웃게 만들고 엄청나게 울게 만드는데 정말 탁월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라미란이 이제 젊은 그 어떤 상궁녀로 나오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된 모습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그 모습이 원래 모습 같아. 할머니가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이분 내가 알기로 나이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아니 할머니가 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할머니 젊은 배우 라미란, 너무 라미란 사랑합니다. 네 이놈! 내가 아주 영화를 보는 내내 네 놈을 화면으로 들어가서 찢어 죽이고 싶었느니라. 너는 왜 죽지도 않는 것이냐? 너는 총을 맞아도 왜 안 죽는 것이냐? 자,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역할 하나 있어요. 아시죠? 자, 이 사람은 친일파의 한택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부산행의 버스 사장 그 사람 맞아요, 여러분. 부산행의 그 버스 사장 기억나시죠? 그 사람 급인데 이게 약간 부산행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조국을 버린 거야. 목숨 앞에선 그럴 수 있어. 네 목숨 급할 테니까. 근데 얘는 조국을 버린 거야. 조국과 자기 나라 사람을 다 버리고, 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말 너무 미워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사실은 일본에 가서 사바사바 하고 모시모시 했지만 다시 당당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좀먹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